이런 시가 옵니다. 장부 사내 남자지. 사내의 하울 해야 할로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하겠습니다. 해야 할 사업 비즈니스가 아니라 일이다. 일. 아는가 모르는가. 효제 충신. 효는 부모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제는 형제간. 그다음에 충은 그 임금. 신은 친구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네 가지고요. 이 네 가지는 유교적 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밖에 하올 일, 해야 할 일이 또 있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슨 법이다? 서리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즈버 감탄사고요. 영탄도 쓰였네. 그래서 인도에 사람의 도리에 해야 할 일이 다만 이것인가 하노라. 인가의 밑줄 이것인가 라고 적어주시고, 여기서의 이것은 효제충신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산 밑줄. 남산이랑 비슷한 단어 뭐뭐 있다고? 목, 멱, 삼청, 삼각, 한강,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대부분이 뭘 의미한다? 임금이 계신 곳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임금이 계신 곳에 많던 소나무죠. 그래서 지조절개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디로 갔단 말인가? 라고 했으니 지금 상황은 솔이 있다 없다? 솔이 없다. 그래서 지금은 충신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난 밑줄. 이게 이제 어떠한 뭐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이런 것처럼 어떤 내부적으로 뭐 반란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 반란 후에 북은 도끼 부자의 도끼 근자입니다. 그래서 도끼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도끼가 그다지도 날래시고 뭐다. 그래서 전란으로 인해서 뭐 도끼가 싹 다 소를 베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소나무가 없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전란 때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어라 우로가 깊으면 곧 다시 볼까 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극복에 대한 이야기인가? 아니, 극복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 뭐에 대한 이야기야? 그냥 냅두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우로가 의미하는 바가 좀 중요한데, 우로가 의미하는 바는 그 비하고 이슬에 대한 이야기야. 근데 옛날에 자연은 자연에서 뭐 재난이나 이런 건 다 천인감응설 들어봤지? 그치? 하늘에서 내리는 모든 자연재해나 아니면 자연현상들은 누구 때문이다? 임금 때문이다 라고 했었거든. 그러면 이 우로가 깊어지면 소나무가 다시 날 거야 라고 했으니까 이 우로는 마찬가지로 임금이 잘해주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로가 임금의 은혜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금의 은혜. 깊으면 다시 볼까 하느라. 자, 다음 봅시다. 창밖에 새우 오고 새 밑줄. 여기서의 새는 가늘새라고 해서 우리가 세밀하다 할 때 가느다랗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느다란 비가 오고 뜰가에 제비가 납니다. 제비의 동그라미. 자, 일단 그러면 제비를 봤다. 화자가 적객. 여기서의 적객은 화자입니다. 화자. 그냥 단순히 화자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제 왜 이걸 화자라고 생각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원래 이 적객은 적막한 그 손님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손객자예요. 그래서 손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이 회포는 무슨 일로 끝이 없다 라고 했기 때문에 누구야? 화자의 감정이다. 그래서 이 적객이 바로 화자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저 제비의 비비 나는 모습을 보고 한숨 겨워 하나니. 자, 제비를 보고 한숨 겹다 라는 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비는 뭐가 돼야 돼? 객관적 상관물이 돼야 돼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화자는 지금 제비를 보고 한숨을 쉬고 있다. 답답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화자의 주된 정서는 답답함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방금 3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적객은 화자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래도 봅시다. 적객에게 벗이 없어 공량의 제비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제비가 나타났네. 여기 제비 동그라미. 자, 적객에게 벗이 없대. 친구가 없어. 공량할 때 량이 들보량자거든. 그래서 건물 이렇게 처마 밑에 있는 대들보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비어있는 대들보의 제비야. 이 제비도 혼자 있는 걸로 해석이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의 제비는 뭐예요? 감정이입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 내가 벗이 없으니까 떠오르는 게 바로 빈 대들보에 살고 있는 제비의 처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나? 종일 하는 말이 무슨 사설을 하는지고 어즈버 감탄사였고 내 풀어낸 시름은 널로만 하노라. 그래서 너만큼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죠? 4장은 좀 쉬었어요. 5장 봅시다. 인간에게 유정한 벗은 명월밖에 또 있는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서리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명월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밝은 달이니까 친구래.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돼? 물화일체 의인화도 함께 생각해 주셔야겠습니다. 천리를 멀다. 천리는 본인이 화자가 이동한 이동에 대한 이야기예요. 화자가 이동한 곳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이신으라는 사람은 유배를 당했어. 그래서 본인이 유배를 당했기 때문에 천리를 왔다 갔다 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천리를 명월이 항상 따라다녔기 때문에 내 친구는 달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즈버 반가운 옛벗이 다만 너인가 하노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너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 뭐다? 의인화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설월에 눈이 내리는 달에 매화를 보려고 매화의 밑줄 쳐볼까? 매화는 뭐였어?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늘 이야기하죠. 보려고 잔을 잡고 창을 여니 섞인 꽃 여인 속에, 여기서의 섞인 꽃들은 매화와 함께 그러니까 원래 이제 땅에 꽃이 다양한 꽃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의 섞인 꽃은 매화와 함께 있는 다른 꽃들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여위였다라고 했으니까 그 매화를 제외한 나머지 섞인 꽃들은 싹 다 죽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잦은 것이 향기로다. 여기에서 잦은은 그 사그라들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자주 할 때 잦다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여기서의 잦은 것은 그윽하다, 가득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가득한 것이 향기예요. 어떤 향기예요? 매화향기입니다. 어즈버, 호접의 밑줄. 호접은 이제 앞에 이제 벌레 충자들이 다 붓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향기를 알면 애끄니까 하노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의 나비는 원래 이제 뭘 의미하냐, 임금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 매화의 향기가 아득해. 근데 화자가 유배당했다 그랬지 아까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유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저는 지조와 절개가 충실해요. 그래서 임금님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됐죠? 1번부터 봅시다. 윗글에 대한 설명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장은 물음의 방식을 통해 기존의 통념에 대한 의문 밑줄. 그런 건 뭐여야 돼? 야, 유교 사상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맞나? 싶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최고다라고 했으니까 1번은 제껴야 되겠고요. 2장은 상징적 자연물을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의지. 지가 변화시킨다고? 아니, 변화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다고. 뭐 해야 된다고? 임금이 그 은혜를 내릴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했으니까 변화에 대한 의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3장은 사장과는 달리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함을 강조하고 있다. 3장은 뭐였어? 4장이 더 친하지? 그래서 3번도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장은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6장은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4번이겠네요.
제5장은 6장과 달리 행동 묘사를 통해 자연물과 교감하고자 하는 화자의 적극적인 묘사를 하고 있다. 5장, 6장 뭐야? 6장과는 달리 행동 묘사 있냐? 없지? 그치? 지가 가고 싶은 게 아니라 달이 따라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A와 B. A는 뭐였어? 객관적 상관물이고요. 그 다음에 B는 감정이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해됐나? 3번 봅시다. 뭐야 이거? 단가욕장은 귀양살이를 하는 작가의 삶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귀양지에서 답답함과 외로움 등을 복잡한 신경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이 시인은 정치적 격변기를 살아가면서 임진왜란 당시에는 의병활동에 앞장섰으며 전란 이후에는 목민관은 이제 보통 백성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관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덕망을 떨치기도 하였다. 이 작품은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구파가 영창대군의 어머니인 임목대비를 유폐하자라는 의론을 제기하자, 그래서 여기서 임목대비에 밑줄 쳐볼까? 여기에서 이제 아까 말했던 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강직한 태도로 이에 반대하는 글을 올려 유배를 간 귀양지에서 창작한 작품으로 추정된다 라고 되어 있죠. 1번부터 봅시다. 인간의 도리를 효제충신이라고 한 것에서 임목대비를 유폐하자는 의견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었다. 그래서 이제 영창대군의 엄마 효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말. 앞부분은 의병활동과 목민관 등 나라의 삶의 태도가 반영되었다. 맞는 말이고요. 난 후 북은 으로 인해 사라진 소를 우루와 깊은 다시 볼다고 있다고 있는 것은 임진왜란 참전 경험을 바탕으로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 이것이 틀렸다. 이게 의도가 그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 임금이 잘해주면 잘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적개교 회포가 끝이어서 한순겨워하는 화자의 모습은 귀양살이를 하는 작가의 삶에 대한 성찰과 반성 있나? 아니지. 삶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뭐 성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귀양지에서 느낀 성찰 맞지? 불화받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지금 여기 유배당했다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으니까 3번도 맞는 말로 봐야겠죠. 귀양지에서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을 천리로 나타내고 먼 곳까지 따라오는 대상이 명월밖에 없는 상황은 귀양지에서 외로운 작가의 처지가 반영된 것이다. 친구가 왕따다 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고요. 작가의 강직한 태도가 상징적으로, 그래서 매화의 한기 아까 설명했죠. 임금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 2번이었습니다.